수술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하고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술 후에는 방구가 나온 다음에 물 조금 먹고 미음, 죽 순서로 그 부위를 될 수 있으면 움직이고 뭐 어긋나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갑이 되면 잔치를 하며 장수하셨다고 축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환갑잔치 하는 분들 거의 네.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는 반증이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네. 또 의학기술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또 진화하면서 예전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질병을 치료하고 또 수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네. 또 암과 같은 중병의 생존율도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수술만 했다고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빠른 회복 그리고 더욱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위장관외과 류승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술을 기다리며 불안감에 떠는 많은 환자들. 이들의 통증을 덜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선 오늘의 주치의. 위장관외과 전문의 류승환 교수다. 위암 수술에 손꼽히는 전문가 류승환 교수.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료계의 얼리어답터이기도 하다. 제가 하는 수술은 위암 수술입니다. 암 수술은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암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수술을 잘하게 해달라, 결과가 좋게 해달라를 다짐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서두르지 않게 해달라. 이 수술을 통해서 제가 서두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라면 환자는 좋은 회복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며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류승환 교수. 그때 마침 그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었다. 수술 전에 환자분의 갈증이나 불안, 그리고 환자분에 의해서 수술 전 2시간 전에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수술 중에는 환자분의 체온을 보조한다든지 또 복강경 수술로 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막계 마취를 통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통증을 줄여든지,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조기 보행, 그리고 음식물을 누구보다도 좀 일찍 섭취함으로써 환자분이 편안함을 느끼고 문화부에 있어서도 더 강화시킨다든지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에서 30여 가지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환자분한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현재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류승환 교수의 연구. 매번 세계적인 학회의 초청을 받으며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수술을 받는 것이 암이 진행되든지 병이 진행돼서 받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병을 더 키우지 않고 빨리 오시는 것이 보다 더 그 사람의 생명의 연장, 그리고 아니면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미뤄왔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기 몸을 체크하는 것을 꼭 서두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장관외과 교수님을 모신 만큼 오늘 위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위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위암은 위의 점막에서 발생되는
악성 종양입니다. 네.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위암 점막에서부터 점차 침범을 해서 위 점막 하층이라든지 근육층, 장막층을 뚫고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런 위벽을 침범하게 됨으로써 위벽 내에 있는 림프관이라든지 혈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네. 전이가 됨으로써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서 무섭게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이러한 위암의 발생은 우리 동아시아,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률이 높은 암입니다. 네. 특히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발생률이 높은데요. 그 발생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새 나라에서 음식물이 조금 짜다. 그리고 우리가 장류를 네. 젓갈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소금의 섭취량이 좀 더 많다라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하나의 원인으로서 암이 발생된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위암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연구를 많이 해주셨겠죠. 네. 우리나라 위암 수술 성적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특히 복강경 위암 수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2004년도에 이제 위암 수술, 2002년도에 이제 본원에 와서 수술을 시작했었고, 네. 2004년도에 복강경 수술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술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최첨단 복강경 위암 수술 장비. 지금 제가 이제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수술할 때는 이제는 3D로 해서 어떤 안경을 쓰고 이제 수술하는 것을 보였을 겁니다. 3D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단순하던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지혈과 결찰을 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비들이 있다. 이런 좋은 수술 장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위암의 어떤 수술 방향은 기술은 전 세계를 이제 선도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가 저희 대구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때 1,000명의 국내외 방청객들을 모시고 생중계하면서 직접 시술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어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위를 전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식도와 소장을 문합술하는 방법을 전 세계적에서 처음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한 상태고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현재 환자분들에게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유승환 교수님께서 위장관 외과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위암 그리고 복강경 위암 수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부분은 이제 수술 후에 어떤 관리 차원의 얘기 드릴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질병, 위암이라든지 비만, 영양에 대한 어떤 설명 등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 방법, 그러니까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강경, 로봇 수술하는 이런 수술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수술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수술적인 어떤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떠나서 실질적으로 치료 방향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수술 중에 수술 전에 환자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거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조기 검진이나 수술 기법이 발전되면서 생존율은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만 또 환자분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게 또 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 있듯이 수술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두에 세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제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복강경 기계 장비가 좋다, 수술 또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켰다. 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외래를 통해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제가 위암 수술 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 정도면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재발 없이 잘 나을 수 있겠죠라는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많은 수술을 한 20년간 위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도 마음 한켠에는 결국 우리는 어떤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그 결과가 완벽하지 못한다는 어떤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수술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창상 감염부터 해서 복막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한 10에서 45% 정도의 환자에서는 합병증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합병증으로 통해서 소수의 환자지만은 환자분들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수술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환자의 관리라는 것이 병원 간에 또 병원 안에서도 여러 교수님들, 수술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러한 환자의 관리 과정이라든지 합병증의 발생률 그리고 재원 기간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우리가 의사가 생각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은 부족하다라든지 불편하다라든지 거기서 많은 어떤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가 기대하는 치료 방향이라든지 회복 정도는 무엇일까? 아무리 많은 수술을 하고 많은 기술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제가 느껴서 결국 우리는 수술을 함으로 있어서 이런 완전히 완벽하게 환자를 낫는 데 있어서 수술의 장비나 기술 이런 것들 말고 다른 무엇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은 환자들에게 결코 이게 유익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한계는 이제 환자분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는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한계를 생각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생존율, 환자를 완벽하게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합병증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환자분들이 빨리 발전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단계입니다. 수술하게 되면 환자의 회복 능력이 상당히 활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회복 속도가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수술이죠. 근데 여기서 환자가 만약 암이 심하다. 그래서 영양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양을 검색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암으로 인해 가지고 영양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전에 우리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환자는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양을 공급했을 뿐인데 암만 똑같은 수술을 하고 똑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환자의 회복 속도는 빨라지고 합병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수술적 이해의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이라는 건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대사적인 손상. 그러니까 상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에 있어서도 마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손상을 가하게 되다 보면 환자는 거기에 따른 유화 반응, 그리고 장기가 손상이 될 것이고 합병증이나 통증, 피로 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술에서 대사적 손상 반응을 줄일 수만 있다면 환자의 재원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환자가 어떤 병원비조차 줄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환자의 회복 프로그램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회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하나 이제 복강경 수술에 대한 예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 그래서 과거에 배를 크게 잘라서 수술하던 것을 이제는 구멍을 몇 개 조금씩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복강경 수술도 이러한 대사적 손상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영양 공급을 적절하게 잘 해주고 또 손상 반응이나 손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마음이 많이 맞습니다. 불안하고 또 두렵기 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이어가야 될 텐데 교수님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술 후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큰 비중은 안 두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모든 책임은 수술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솔직히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은 수술만 잘 되면은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충분히 좋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걸 가끔씩 봅니다. 예를 들면 80세 좀 연세 있으신 분과 20세 젊은 청년을 똑같은 위절제술, 똑같은 상처를 했을 때 회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영양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과 영양이 없이 아주 신체 건강한 사람을 했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하나의 장기를 자르고 붙여놓고 그 장기를 붙여서 낫게 하는 것은 본인의 상처 회복 능력이라든지 면역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희들 의료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술을 물론 잘해야 되는 것도 큰 문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수술 전에 이 환자가 회복력을 높이는 거, 면역을 높인다든지 부족한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어떤 다른 모든 부분을 보충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환자가 잘 회복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전후의 모든 관리까지를 생각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고 치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가분들의 생각과 환자의 생각의 어떤 차이를, 갭을 좁힐 수 있는 게 오늘 설명하시려는 수술 전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환자분이 생각하는 건 수술만 잘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료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의료진들이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 직접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이제 학회에서 얘기하는 건 ERAS라고도 하고요. 네. 영어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그런데 보시다시피 Enhanced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강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Early Recovery라는 얘기도 썼었어요. 그래서 해석으로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었는데 좀 더 발전이 되다 보니까 Enhanced Recovery, 어떤 강화된 회복 프로그램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복을 하는 데서 그냥 회복을 하면 되는 거지 뭔가 왜 강화된 회복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는 수술하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직종 의료 전문가 팀을 통해서 통합되고 입증된 수술 전후의 모든 치료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상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술 후에 우리가 손상됐던 장기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빨리 증대되는 것입니다. 네. 수술 스트레스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통증이 있죠. 통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체액이라든지 전해질의 저류, 한마디로 부종, 몸이 땅땅 붓는다는 거, 이런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이 감소되게 되고 또 물에 마취라든지 아니면은 또 통증이라든지 구토가 생기고 배를 또 수술했을 경우에는 장의 어떤 마비로 인해 가지고 가스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복부 팽만감이 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폐 기능이 손상이 된다든지 심장 혈류가 증가되고 수면 장애나 피로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수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이 현재까지 이제 많이 생각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강경을 이용해 가지고 상처를 크게 자르던 것을 작게 해가지고 최소 침습 수술을 한다. 아니면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비마약성 치료제라든지 구토 억제제 그리고 심장 강화제를 통해서 그 환자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한다. 그리고 말초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약으로서 통증을 치료하던 것이 왜냐하면 산모들 우리 척추마취를 경막의 마취를 통해서 무통마취, 무통분만을 한다는 것과 똑같이 수술 자체도 무통마취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수술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라스, 그러니까 수술 후의 조기 회복 프로그램, 강화된 회복 프로그램은 뭔가,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수술 스트레스의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수술 스트레스는 너무나 복잡해서 한 가지 원인으로서만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 환자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염증성이라든지 호르몬성, 혈액학적, 내분비적, 신경학적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 가지고 환자가 근심을 하게 되고 저체온이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장마비가 생기게 되고 인지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는 환자의 회복력을 높여서 환자의 재원 기간을 줄이고 환자의 병원 의료비라든지 합병증을 줄여서 수술받은 환자가 합병증 없이 빠르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조기 퇴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수술이든 수술받고 난 환자에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각종 저널 중에서 제가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라스 소사이어티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수술, 암 수술뿐만이 아니라 뭐 산부인과 수술이라든지 비뇨기과 수술 모든 수술에 대해서 이 이라스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20개 이상의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력히 권장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통적인 관리, 현재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영양 공급을 금식을 하는 것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술하기 전에도 그렇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환자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 통증이 아프니까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맞게 됨으로써 환자의 전통적인 관리는 상당히 환자의 회복력이 떨어졌다가 아주 오래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라스에 최적화된 어떤 수술 전후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환자는 조기 보행, 장마비를 방지함으로써 아주 뒤처졌고 오래 지속되던 회복 능력을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회복시키면서 환자의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향상된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 말씀드리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조기 위암 진단을 받은 80대의 김수희 씨. 고령의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류승환 교수와 상담한 후 마음을 다잡았다.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의 전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과를 거칠 거라는 것을 설명해 들음으로써 환자분들이 불안감에서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많은 금식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배고픔이라든지 그리고 또 면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수술 전 2시간까지 물을 드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래서 여러 가지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환자분의 수술 중에서도 아주 경막의 마취라든지 그리고 체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 가지고 강화된 회복 프로그램, 조기 수술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들에서 최선의 수술 결과를 도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부터 심신을 안정시킨 환자에게 척추 마취를 하는 마취 통증의학과 의료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을 시행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이라스에서 마취 통증의학과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이 통증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위암을 수술하는 환자에게 경막이관 카테터 거치술을 전날 통증 치료실에서 시행하거나 혹은 수술장 안에서 초음파를 보고 방척추 신경 차단술을 카테터를 꽂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이용한 자가 통증 조절기를 닿으면 환자가 통증 조절이 잘 돼서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에는 체온 조절 등 환자가 자기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림으로써 회복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이 퍼진 부위가 넓지 않아서 수술은 개복 없이 복강경을 활용한 복강경 위절제술로 진행됐다. 이제 위암 수술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은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수술입니다. 특히 3D 라파로스코프 복강경 기교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통해서 조직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루고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돼서 최소한 상처를 주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복강경 수술만이 모든 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환자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시는 거라든지 조기 보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환자의 면역을 강화시켜서 수술 후에 환자가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사히 마무리된 수술. 아침부터 걱정이 많았을 터 오늘은 푹 쉬는 게 먼저다. 3일 뒤 다시 찾은 김수희 씨의 병실. 수술 다음 날부터 식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됐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변에서는 해야 된다고 막 권유를 많이 했죠. 뭐 이미 이런 거 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많은 거를 조심하고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부담이 됐죠. 퇴원을 앞두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들. 퇴원 후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한 식이 교육과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숙지를 마치면 곧 퇴원이 가능하다. 좋은 점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빨리 이렇게 돼가니까 좀 통증도 줄어들고 집에 가서 이거 습생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은 수월하게 지내가니까 그런 거는 좀 마음이 부담 덜 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 수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또 삶의 질까지 올려주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회복 프로그램을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로 나눠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수술 전 단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분들한테 준비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그래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환자의 수술 전 교육, 그리고 면담 및 의뢰, 최소한의 장 청소, 장기간 금식 금지, 경막회 척추 통증. 이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분들하고의 면담입니다. 교육. 환자분들은 상당히 병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고 수술의 과정,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회복 프로그램을 갈 것인가. 이런 회복 프로그램에 조금 그런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부터 물을 드시게 되고 언제부터 뭐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그럼 환자분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거기에 이제 어르신이 설명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오신다라는 거죠. 그냥 그 다음날 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순간에 대해서 하라는 것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에서 어떤 분들이 이래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순간이 됐을 때 환자분은 의료진의 그 지시하는 아니면 가르쳐드리는 인도해드리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온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도 수술이지만은 수술 전에 어떤 영양 섭취, 수술 후의 영양 섭취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날 환자가 입원하시게 되면은 일단 저부터 링거부터 꽂고 오늘 저녁 드시고 난 다음에 금식입니다라고 합니다. 환자는 쫄쫄 굶은 상태에서 하나의 그 링거 수액을 맞으면서 금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밤새 환자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술 회복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무조건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마취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죽은 수술 전 6시간 전까지 먹이자.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물 또는 건더기 없는 맑은 음료는 수술 2시간 전. 수술 들어가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신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거기서 환자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먹여도 되느냐, 안정하냐, 뭐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봅니다.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네네. 의사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야 진짜로 수술 2시간 전에 물을 마셔도 되냐. 근데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일단 물을 먹게 되면은 1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위에 남은 용량은 없습니다.
물은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내려가는 건데 이걸 굳이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CT를 촬영해서 한 건데요. 탄수화물을 포함한 400cc의 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 먹게 되면 이거 위입니다. 위에 이제 음식물이 빵빵 하얗게 보이는 것이 물이 찼는데 여기 보면은 1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3분의 1도 줄어버렸죠. 근데 2시간이 지나면은 위에는 실질적으로 물이라든지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2시간 전에 물을 먹어도 실질적으로 위에는 우리가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흡입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폐렴이 생긴다든지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2시간 전에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료 섭취를 그럼 굳이 안 먹여도 되는데 왜 먹이는 거냐. 먹임으로써 생기는 장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수술 전 2시간에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고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료만을 먹었을 뿐인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염증 반응 이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합병증들이 어떤 발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근육이 감소된다든지 피로도가 느껴지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우 너무 힘이 없어요, 피로해요. 그런 것들이 수술 전에 이제 2시간 전에 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료를 마심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는 상당히 공포감이 듭니다. 갈증이 생기죠. 목이 바짝바짝 타죠. 그렇지만은 수술 전에 2시간 전에 의사가 물을 드셔도 된다. 탄수화물 먹어도 된다. 그럼 환자가 갈증이 없어지면서 공포감이 없어지면서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불안감이 없어지고 갈증이 없어지게 되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회복이라든지 수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합병증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주요 학회에서 하면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그럴 것이냐? 이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마취과 학회에서 보시다시피 수술 전 2시간 전에 음료를 먹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환자한테 큰 장점이 있다라고 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술 전 금식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는 최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라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3D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통해서 최고가의 돈으로서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간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돈 몇백 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캔 음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최첨단이냐 저렴하냐가 아니라 이제는 최고 가격의 의료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최고 지성에 있어서의 의료 기술, 작지만은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의료 기술이 어떤 건가, 환자 회복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뭘까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금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통증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는 통증 때문에 누워있게 되고 숨을 깊게 못 쉬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는 환자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다. 이것을 최대한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주게 되면은 장마비라든지 뭐든지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술 전날 경막의 마취, 우리가 척추 마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환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손상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이 상당히 감소되도록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구역질이라든지 구토, 그런 장마비가 있는 것들이 그러한 발생률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진통제를 쓰는 것보다는 수술 전에 미리 우리가 경막의 척추 마취를 통해서 환자의 진통 효과를 높이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어떤 걸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수술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중에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 수술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손상을 작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복을 크게 해서 상처 부위를 크게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통증이 작기 때문에 폐 기능이 회복된다든지 그리고 제가 재원 기간은 좀 물음표로 했는데
과거에는 복강경 수술이 재원 기간이 빨랐지만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두 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해서 감히 물음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분한테 우리가 상처를 주는 데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하나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 뭐 아까 보시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관리에서 저만큼 떨어져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 기간을 당기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그게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강경 수술만으로도 우리가 회복 기간을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관리를 했을 때 떨어지는 거지만도 여기에 복강경 수술이 하나 더 가미가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수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향상된 회복력을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중에 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팩터가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 중에 또 우리가 의사들이 감각이 쉬운 것이 체온 관리입니다.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실에서는 24시간 수술할 때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 복부가 노출이 되죠. 소독이 된 상태에서 노출장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는 환자는 저체온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전신 마취계 하에 복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면은 창상 감염이 높아지고 혈액응고 장애로 인해서 출혈량이 증가가 되고 심장계의 어떤 반응의 이상이 증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부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환자한테 하나의 공기순환 강제 가온요법입니다. 이쪽에 그걸 통해서 더운 공기를 항시 넣어줌으로써 환자가 복부는 노출되었지만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수술 중에 체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호수를 많이 꽂게 됩니다. 환자가 장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고추를 넣어놓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배액관이라 그래서 배 안에 어떤 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을 또 배액하게 내서 배액관을 꽂게 되고 또 환자가 또 소변을 보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뇨관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모든 자체가 환자한테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가장 중요한 수술입니다. 수술 안에서 깔끔하게 그 출혈이 없게 깔끔하게만 된다라면은 굳이 배액관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비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개복 수술할 때 거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아주 깔끔하게 수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관습적으로 넣어오던 배액관을 이제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넣어왔던 비위관들을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의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도제적인 어떤 방법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의사들끼리도 얘기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께서 콧줄을 달고 있고 배액관을 메고 계시는 걸 자주 봤었는데 오히려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수술을 또 잘 마치고 난 후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수술 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술 전, 수술 중 무조건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 보고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겠죠. 그죠? 왜냐하면 큰 수술입니다. 위암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3시간, 4시간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이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일어나 앉으세요. 아니면 걸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걷게 됨으로써 근육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정맥 혈전증 또 많은 것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많이 생기는 것이 무기폐라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지 않음으로써 폐에 이물질이 차서 문제가 생기는 염증이 생기는 무기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기침하세요, 가래 뱉어내세요 하는 것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열이 나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걸음으로써 환자의 폐 기능이 회복이 되고 무기폐의 발생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합 부위 했던 데 거기에 산소 모든 부분에서 산소가 공급이 된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좋아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일단 네. 침대에서 내려와서 많이 걷는 거 합병증 예방과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수술 중에 이렇게 체내에 있는 가스가 빨리 배출된다. 네. 그 배출돼야만 또 뭔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일까요? 잘된 상식인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장 운동이 돌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이 움직이면 장 운동이 빨리 돌아오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를 열어서 우리가 장을 만지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장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소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대장이 돌아오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금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방구가 빨리 나온다.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장이 회복되는 것은 한 3일이지만 그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장 운동이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폐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의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넘어가면은요, 수술 후 영양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방구가 나온다든지 가스가 나와야지만이 물을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만 해도 환자가 콧줄을 한 3일, 4일 동안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가스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콧줄을 빼요. 그게 한 3일 걸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이제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고 미음을 이틀 먹고 또 죽을 이틀 먹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한 5일에서 7일. 그래서 환자가 투수를 하고 난 다음에 퇴원한 데는 열흘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천천히 갔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환자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구토가 생길 수가 있다. 구토를 하게 되면 환자가 그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이 생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위암 수술은 위를 잘라서 연결해 놓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스치게 되면 그 부분이 장애를 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샌다라는 거는 농양이 생긴다든지 복막염이 생긴다든지 상당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물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상처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문화 부위가 괜찮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이제 먹겠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의사의 생각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재 바뀐 것은 뭐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물을 드십니다. 수술하고 어제 수술했는데 그 다음날 물을 드시고 오전에 이제 미음까지 같이 드시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되면은 연식, 그게 죽이죠. 흔히 말하는 반찬이 나오는 죽. 그러면 환자분이 상당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비위관을 넣지 않고 조기에 먹을 수 있다. 이건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 말씀대로 조기 보행 또 드실 수 있으려고 하면 통증이 없어야 되니까 비마약성 진통제 척추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관리한다든지 복강경 수술, 이전 개복 수술도 마찬가지만도요. 이런 프로그램과 동반이 된다. 이러한 근거는 뭔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에는 담즙이 통과를 합니다. 간에서 담즙이 나오고 소화에 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통과되는 양이 하루에 한 7리터 정도 돼요. 우리가 물을 한 200cc, 300cc 먹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7리터 되는 액은 벌써 우리 그 장을 통과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화의 액들이 음식을 먹는 거는 큰 문화 부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은 암이라든지 뭐든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벌써 다른 정상인들보다 영양이 불량된 상태다. 영양을 공급해 준다. 물론 링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칼로리만 주는 거지 진짜 좋은 것은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상처가 좀 더 빨리 나을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써 환자가 편안함을 느껴서 환자는 수술이나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이런 근거 속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빨리 섭취하자. 그래서 만약 위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수술, 전신 마취가 아닌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술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음식을 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새 위암이 한 70살, 80살 그런 환자분한테는 솔직히 먹고 흡입성 폐렴이 생기는 거 조금 두려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앉은 자세에서 물과 미음을 같이 섭취하게 하고 또 이거는 또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음식을 공급하는 데서 있는 의학적인 거지만 왜냐하면 먹게 하면은 우리가 링거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자한테 수액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액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환자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퉁퉁 불어요. 수액을 공급하는 건 수액의 70%는 혈관이가 체외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폐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몸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것과 또 상체 부종이 생겨서 이것을 회복하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될 수 있으면 수액량을 줄이자. 딱 필요한 양을 주자. 그래서 뭐냐면은 환자가 갈증이 생기면 자기가 먹게 돼 있잖아요. 드시게 했으니까. 네. 인위적으로 주는 수액량을 줄임으로써 환자가 부종에 빠진다든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역 능력이 강화되다 보니까는 감염이 떨어지게 되고 환자의 재원 기간이 떨어지게 되고 장기 및 조직의 손상.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그 장이 누출이 두려워서 금식을 시키고 먹게 않게끔 만들었는데 오히려 먹음으로써 그쪽 장내에 어떤 세포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장과 장을 문합했는 부분에 있어서의 누출들이 합병증들이 더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먹이는 것에 대해서 빨리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는요. 이거는 이제 이쪽은 수술 후 조기 영양 공급을 했는 것과 이거는 금식을 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합부 누출, 이건 연구 숫자입니다. 연구 숫자 저널에서 보면은 문합부 누출이라든지 감염, 폐렴이라든지 복강 내 농양, 사망에 있어서는 수술 후 조기 영양 공급을 했는 경우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구토에 있어서는 조금 금식을 했는 것이 조금 높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술 후 조기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조직 손상을 회복시키고 폐혈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전, 중, 후에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한 환자와 또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서 이 회복 속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열흘 정도 있던 환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한 일주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퇴원을 일찍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회복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없고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먹어지고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는 과거에는 어떤데 위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환자들이 평균에서 한 4일째 퇴원을 하시거든요. 다들 저도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야 음식을 먹기 시작하던 것을 이제는 4일 됐을 때 2, 3일째 죽도 쉬고 4일째 집에 가겠다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루 이틀 당겨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날짜, 회복, 퇴원하는 날짜가 하루 이틀 당겨지는 것보다도 환자분이 회복하는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 회복 속도는 상당히 더 크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 차이가 있고 회복력이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arly Recovery After Surgery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기, 패스트트랙, 빨리 퇴원하고 빨리 먹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퇴원시킨다. 그냥 이제 수술을 정말 빨리 퇴원. 수술을 빨리 퇴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직종 의료 전문가에 있어서 마취과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모든 직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증된 수술 전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시술들을 통해서 환자가 수술을 받는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술 후 손상된 장기 기능의 회복을 빠른 시일 내에 증대시킴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합병증이 생기고 회복이 늦는 과정들을 없애고 모든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잘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첨부된 같이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네,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위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을 받게 되면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과연 내가 수술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수술을 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술의 기술들은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 기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복 프로그램들이 통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데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한테 맡겨주시고 저희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진행된 위암이 아니라 조기 위암으로 오신다라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삶도 죽지 않고 오랫동안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입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힘드시더라도 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진단을 받고 오신다라면은 그 환자분은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조기 검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주 소중한 말씀까지 마지막에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조기 회복은요, 유독 그 환자 본인만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해 드렸듯이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본인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주신 분은요, 위장관외과의 류승완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